안녕하세요. 오늘 그 LG전자랑 그 IT 산업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먼저 LG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여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예상보다 좋은 부분이 결국에는 가전이거든요. 가전이 작년부터 해서 이제 고가 가전 시장에서 이제 좀 다른 후발 업체들이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쪽에 좀 마진이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LG전자의 그 고가 가전 시장에서의 그런 선점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뭐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 그리고 스타일러 이런 것들이, 건조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서스가 7천억 중반 정도 됐었는데, 이제 뭐 한 8천억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봤을 때 MC 사업부는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임직원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전사업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TV 사업인 그 HE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뭐 다시 이렇게 반등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여전히 뭐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런 뭐 두 자릿수 가까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가전 사업에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고가 TV 시장에서의 그런 경쟁 심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좀 대형 TV 시장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거의 독주하고 있었던 그런 하이엔드 TV 시장에서 좀 경쟁이 심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VC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가 지속되지만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봤었습니다. 기존에는 2조 원이 채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전 사업의 그런 뭐 예상보다 호조세, 가전 사업이 이제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추정치를 2.5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2018년도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역성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뭐 추천을 해드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예상보다 그렇게 좋은 실적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상반기 동안에는 LG전자의 주가가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 의견을 기존에 홀드해서 바이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이제 88,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이제 좀 IT 대형주 중에서 이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IT 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IT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그 주요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9년에서 21년 보면은 일단은 2019년 올해부터 그 FOD, 그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시장이 개화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에 초음파 방식으로 초음파 방식의 FOD를 채용할 예정인 거고, 중화권 메이저 스마트폰 업체들도 초음파 방식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광학식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더 비싸다 보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쪽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당장 뭐 올해 이제 많은 업체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당장 올해나 내년 뭐 이렇게 시장이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술적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판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2021년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애플도 사실상 2021년 되면은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2019년도에는 뭐 한 300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500만 대, 그리고 2021년도에는 2천만 대 이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22년에 가게 되면은 5천만 대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쪽인데요. 이게 트리플 쿼드 카메라, 그러니까 멀티플 카메라가 카메라 확산이 이제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이제 트리플 카메라급 이상의 그런 카메라 모듈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모스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수요 호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뭐 파트론이나 삼성전기, 그리고 뭐 MC넥스 이런 카메라 모듈 회사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5G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업체들이 지금 뭐 5G 스마트폰을 한두 개 모델 이렇게 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는 내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5G 모뎀 칩셋에 대한 그런 경쟁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5G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2019년도에는 400만 대로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2천만 대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1억 대를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G 모뎀 칩셋 개발 그 기술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통신 모뎀 칩에서는 이제 퀄컴이 1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미디어텍, 대만의 미디어텍, 그리고 중국의 하이실리콘 이런 세컨티어 업체들의 약진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물론 퀄컴의 그런 특허 분쟁 이슈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이제 좀 이 세컨티어 업체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좀 경쟁 구도가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볼 거고, 그리고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건 5G 스마트폰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년부터 된다는 거는 올해부터 이제 5G 인프라가 깔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RF 반도체를 내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배경이 또 하나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 요것도 지금 뭐 퀄컴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5G 시장에서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한번 다시 따져 보면은 2020년도부터는 IT 수요가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올 거다. 지금 단기적으로 특히 더 그 중미 무역 전쟁 때문에 수요가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인 건데, 올해 하반기 또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IT 수요 회복 사이클이 온다. 이런 여러 가지 IT 기술이 바뀌면서 IT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캐펙스 확대 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2021년도에 폴더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소형 플렉서블 올레드 쪽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랑은 다르게 이제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투자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더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까지는 투자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장비 관련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요게 이제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조만간 올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목을 해서 그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도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포인트로 정리를 하면은 그 올해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장비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개선되는 그림은 분명히 나올 거고, 내년도에 이런 IT 수요 회복 사이클에 맞춰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대형주 중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소형주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뭐 5G 관련해서는 이수페타이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는 HB 테크놀로지, K맥, 예스티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테스나, FST, 코세스 이런 회사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뭐 정리한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